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오늘 6%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22평에 대한 저항 구간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쵸, 횡보를 하더라도 22평은 떨어져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와서 22평을 만났다. 자, 그렇다는 건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까지 올라온 과정에는 그쵸, 아마 뭐 간의 기별도 못 미치겠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나서 주가가 반등했다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 최악의 상황은 2월 달에 발생했었던 내용은 에코프로비엠의 적자 전환,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비엠 올랐고요. 여기 딱 보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은 7월 달부터 빠졌기 때문에 그쵸, 이 구간에서 반등을 못했어요. 그쵸? 근데 포스코 DX는 에코프로비엠이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DX는 못했었던 이유가, 포스코 DX는 에코프로비엠과는 달리 고가부터 조정을 그렇게 에코프로비엠보다는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포스코 DX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뭐 AI, 로봇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옮겨 다니면서 모멘텀을 적용받은 결과 에코프로비엠보다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겁니다. 실제 밑에다가 에코프로비엠을 깔아놓고 보면 어떤 상황이 보여지냐면, 보세요. 정확하게 7월 달에 에코프로비엠은 고가가 나왔습니다. 58만 원의 고가가 나왔고, 포스코 DX는 그리고 그 이후에 9월 달, 8월 달부터 시작한 그 상승세가 9월 달에 고가를 다시 만들었고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거의 한 세 달 반 정도의 기간을 횡보한 결과 12월 달에 추가적으로 강세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는 어떤 부분이 강세였냐? 두산 로보틱스가 강세였다. 그쵸? 밑에다가 제가 깔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포스코 DX는 복합적인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명확하죠. 포스코 DX는 좋은 쪽으로 붙는다. 그런데 지금은 그쵸, 에코프로비엠 상대적으로 로봇보다 2차 전지에 대한 그 모멘텀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쵸, 퓨처엠까지 같이 본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3중 바닥을 만들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여기 첫 번째 바닥을 만들었었던 이 구간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고가 대비 한 7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지기에는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도 너무 심했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막았죠. 공매도를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크게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는데 12월 달까지 반등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 안 좋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실적도 좋아질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가 쭉 빠지기 시작했는데, 실제 반등을 포스코 DX 단에서는 그렇게 큰 폭의 반등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또 하나 붙이자면 금양까지 2월 달을 기점으로 반등을 했다. 여기서 두산 로보틱스는 약간 번외편이니까 일단 뺍시다. 포스코 DX 때문에 붙여놓은 거니까. 그래서 연관돼 있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일제히 반등을 보인 그 구간은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지금 22평과 62평을 다시 만나러 가는 그런 구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테슬라의 실적이 있었다. 근데 테슬라의 실적이 어때요? 매출 전년 대비 9% 하락, 그리고 저가 전기차를 양산을 해서 수익성에 집중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공장을 더 돌려야 되고, 그쵸? 그러면 그럴수록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게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해야 되고,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타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시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실제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DI입니다. HBM이에요.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제가 매매한 타점을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는 점,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는 점, 그리고 나서 모든 시세는 먹을 수 없다는 점,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26%, 22% 모든 시세를 먹을 수 없지만 내가 그 기간, 단기간에 22%, 26% 정도의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근데 싸게 사지 않는다. 그쵸? 자, DI만 그런 게 아니라 HLB, 완전히 다른 섹터, 그쵸? 바이오죠. 이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쵸? 18%, 13% 밑에 쭉 내려보면 31% 이런 정도의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게 타점에 대한 부분이다. 자,
하나만 더 보시죠. 로봇주 에브리봇. 그쵸? 포스코 DX를 보니까 포스코 DX가 반등하는 구간에 로봇주의 강세 종목을 찾은 결과 47%의 수익이 일주일 만에 나왔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시장감에서 STX 중공업 8시 49분, 삼성중공업까지, 그쵸? 제가 매매에 참여한 결과 삼성중공업 어떻습니까? 보합권에서 끝났고 어제부터 매매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위험을 줄이고, 그쵸? 상대적으로 기간 대비해서 더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STX 중공업까지 매매한 결과 오늘 9% 정도의 시세가 발생을 했다. 장중의 상승폭은 훨씬 더 컸습니다. 장중에는 16%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보유를 한 결과 한 9% 정도에서 끝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진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면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타점에 의해서 공략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매매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기술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올라가면 지금 역배열 구간입니다. 역배열 구간에서는 어떤 부분이 발생하죠? 22평에 대한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근데 22평 그냥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 22평을 넘은 이후에 뭐 200일, 60일 이렇게 될 텐데,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대로 올라가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유를 해도 되지만 신규를 고려하고 있으면 패스,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62평을 만나면 저항 구간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까지 올라가더라도 오늘 상승한 부분 빼도 2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는 최소한의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이 확인을 한 이후에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 그럼 언제까지? 정배열 전환까지. 그럼 그 정배열 전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62평에 대한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구간까지 필요하고요. 오늘자 기준에서 62평에 대한 부분을 빼면, 그쵸? 60일 고가는 어디예요? 6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럼 6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면 몇 프로가 올라갑니까? 거의 한 70%, 뭐 60%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적인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밑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놨을 때가 가장 좋다. 그리고 양쪽에 대한 그런 매매 환경을 내가 꾸준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어떤 식으로 잡느냐?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대로입니다. 싸게 잡지 않는다. 싸게 잡지만 않더라도 나는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말고도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들을 보잖아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 매매를 합니다. 저라고 손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손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양 같은 종목들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쵸,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15% 수익을 냈는데,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또 사고 나서 빠진 결과 12%의 손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다 보여드리고 인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쵸, 어떤 식으로 타점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고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보여드렸다면, 그 가격을 잡는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나 뭐 이런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쵸, 제가 실시간 타점, 포스코 DX만의 실시간 타점을, 그쵸,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포스코 DX가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은 지나왔다는 거다. 그걸 우리는 테슬라의 실적을 보고 확인했다.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그룹까지 모두 일제히 반등 구간에 들어갔고 21일평선을 만나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저항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확인하고 효율을 높일 생각을 하자. 그게 타점이다. 그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그런 부분을 일단 보여드렸지만 실제 최종적으로 분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